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도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 없고, 제가 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프로는 이 장중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진행자 앞부분에 있었던 분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부랴부랴 저도 종목을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네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것도 어차피 이종복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종목을 많이 못 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노트북이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화면도 작고, 저는 종목을 400개를 보는데 지금은 60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종목 얘기는 머릿속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이따가라도 이 관심 종목 있는 것들 뽑아갖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날 미스터 마켓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 마켓10 매일같이 15분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위험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좀 실시간으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마감 한 30분 정도 남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감 때 대충, 이건 대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종복이 말투의 스타일인데, 저 오늘 여기 30분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간략하게 마무리 부분 정도 어떻게 할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목요일 날 진단쇼 시황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개 코너에서,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거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방송은 기법으로 갈 거예요. 기법으로 풀면서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때마침 2분기 출발 아닙니까? 종합도 지금 비리비리하죠, 여러분? 종합이 비리비리해도 종목이 날아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잠깐 미스터 진단으로 가야 돼요. 종목 장세 계속된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은 후순위인데, 오늘 인공지능 로봇이 기똥차인데, 제가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은 로봇 관련주 6개 하고 그걸 매일같이 보는데 어떤 관심 종목에 있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5년 만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쪽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들 오늘 저점에서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쪽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지금 SFA 반도체 날아가네요. MC넥스 미스터 진단에서 숨도 안 쉬고 당장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요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은 움직이는 특징의 주식을 일거는 드리겠지만, 마켓에는 400개의 주식을 보고 해외 시장도 보고 선물도 보고 수급도 보고 날라다니는 주식을 봐가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딱 보고서 얘기를 하면 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제가 마켓10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주식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게 좀 멋지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첫 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것은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입니다. 여러분, 예,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4가지 여러분들을 외우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려고 외우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공개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을 아시면 왜 종목들이 기똥차게 날아가는지를 아실 겁니다. 짤막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뭐가 있냐면 주추세 중심선 이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은 대세 이탈 판단법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전문가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대세 상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 상투의 반대가 대세 상승이 되는 거니까 주추세 중심선 이탈, 그 다음에 목표치 완성 후 지지 이탈 및 저항 돌파 실패, 그 다음에 메이저의 포지션 변화,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소멸이라고 하는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바뀌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귀를 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 중심선 이탈의 이 중심선이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목표치 완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목표치는 뭐야?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보면 추세, 파동, N자형, 마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너무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송 기본 이토마토 방송국 딱 스타일 봤을 때 이거 내가 싫다라고 하지 않는 한 폐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목표치 완성 후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실패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별표 5만 개 밑줄 쫙. 이거 별표 5만 개짜리. 목표치를 주고 밀리느냐, 목표치를 주지 않고 밀리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엔캠이 날아가고 있죠. 엔캠이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에서 배터리 순환매로 추천했고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틀 눌렸어요. 근데 상한가 언저리를 갔을 때 8만 원대를 줬기 때문에 그게 N자형 목표치로 10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간 폭이 크죠. 그래서 약간 이틀 정도 눌린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눌리고 나서 다시 치는 이유가 목표치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눌렸기 때문에 다시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N캠은 10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차트를 보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이 종목이니까. 자, 그 다음 메이저 포지션 변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메이저 포지션 변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2020년 3, 4월 달서부터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날아갈 때 외국인들은 2020년도에 대략, 자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된다 정보가. 대략 2020년 기준에 25여 조의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필두로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소외를 받아서 이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땡겼던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25여 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갖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023년 현재는 주식을 6조 8천여억 원을 매수하고 선물은 중립이었습니다. 자, 그럼 포지션이 변화가 될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외국인들은 2020년, 21년도에 도합 50여 조를 팔았고 선물은 무포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선물을 갖다가 계속 때리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50여 조를 팔은 상태에서 선물을 하방으로 구축하게 되죠. 그러면 장이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을 팔으면서 주식을 빼서 그걸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게 수급의 역골든 크로스에 의해 외국인 포지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들이 주식을 사고 선물을 어느 정도 상방을 구축하려면 환율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펀더멘탈 요인이 원화 강세 요인이 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이들은 주식을 사고 선물을 살 겁니다. 그러면 장은 위로 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경제 상황과 펀더멘탈 분위기상으로 이들이 주식도 사고 선물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보시면 되는 거냐? 메이저의 포지션 변화에서 이들이 선물 매도가 계속 늘어나는지, 그러면은 기존 하방포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 만약에 이들이 선물을 환매수를 하거나 주식을 좀 산다. 그러면 그게 역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건 막히는 겁니다. 위로 세게는 못 올라가지만 폭락하는 게 막히는 거예요. 이 정도 판단은 나와야 되죠. 그게 메이저 포지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카트.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추세 중심선 목표치 완성 여부 외국인의 포지션, 메이저의 포지션을 가지고 주도주가 있느냐, 주도주가 없느냐. 지금 주도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도주 널렸죠, 여러분.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제가 마켓텐에서도 종종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20위 중에
2차 전지로 집중을 하거나 2차 전지로 넘어가는 회사가 5, 6개가 있어요. 20개 중에. 물론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는 제약주 쪽에 2개 정도 있는 거고요.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한 2개 정도 있고요. 근데 2차 전지 쪽이나 이쪽은 5개에서 6개가 됩니다. 전기전자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되고 제일 많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2차 전지가 강하기 때문에 장도 안 밀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어쨌든 주도 업종이 2차 전지, 로봇, 양두, 쌍두마차라고 하죠, 여러분. 원래 연초에는 인공지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는 주도주라고 하기보다는 주도 섹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구찌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인공지능 가로하고 2차 전지 로봇 가로하고 인공지능 가로 닫고 그리고 지금 뭐가 전면에 나섰죠? 여러분, 컨덕터, 세미컨덕터, 반도체. 벌써 주도 업종 및 주도 섹터가 3개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되죠? 계속 돌면서 올라가죠. 그게 주도 업종 및 순환매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이 세게는 못 올라가도 종목들이 돌고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트. 자, 지금부터 차트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이라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얘기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방송하면서 가끔 놀랍니다. 자, 이게 지금 파생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어폰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 예. 자, 옷이 구겨지면 안 되는데, 우리 또 이미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양복 5년 만에 입었습니다. 집에서 박혀 있다가 나왔어요. 이토마토 실시간 시청자들 잘 참고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주추세 중심선 이탈과 돌파 여부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탈 개념 자체가 얘기할 건덕지가 없죠. 그러면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상투가 나올 때를 봅시다, 여러분. 추세선을 이렇게 쭉 긋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이 상승 추세선, 지지 추세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각도대로 고점의 각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데를 뭐라고 하느냐? 요런 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런 데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틀을 주고 움직이다가 여기서 깨져 내려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져 내려갈 때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렇게 깨져 내려갈 때 감소.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군요, 여러분. 예, 트라이 한번 그냥 선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요 선도 지지하고 반등을 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보면 요 선을 지지하고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선 3개가 나왔을 때 중간 자리를 우리가 중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가가 점점 밀릴 때 저점을 깨고 반등 줄 때 저항받고 저점을 깨고 반등 줄 때 저항받고 하는 점을 이걸 다 이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이어 나가다 보면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지금은 추세가 여기서 깨지고 이걸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했을 때 이 추세선이 중심선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마지막 추세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전증. 자, 여기가 3번째. 그러면 중심선이 얻은 거냐? 지금 중간에 있는 요 선 있죠, 여러분. 이게 중심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심선은 지금 290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은 320이고요. 그러면 320에서 290이 되려면 밴드 차가 30포인트나 나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종합이 2470에 선물 320이니까 2472 나누기 300 대략 7.8 플러스 마이너스 7.8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선물 1포인트에 머리 나쁘니까 그냥 8로 할게요, 여러분. 선물 1포가 종합으로 얘기하면 8포인트 정도다라고 보시고 요것도 사실 선물 옵션 주문창에 들어가 갖고 지수 보기를 하면 가능한데 좀 실력 발휘 좀 했습니다. 외우고 산다. 실력 발휘했어요. 8324 종합 240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주추세 중심선은 290인데 거기까지 지금부터 밀려 내려가면 종합으로 240, 50포인트가 밀려 내려가면 여러분들 계좌는 초토화 되겠죠? 이렇게 밴드가 넓을 때는 하나를 더 위로 올리는 겁니다. 노하우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그 하나를 더 올리는 게 이 선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여러분. 이런 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세 판단법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첫 강이고 대세 판단법이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간에 하나를 더 그으면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선은 300지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안 깨면 대세 이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표치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종합은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상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방향이 될 때 저항을 어떻게 잡느냐? 저항을 잡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그거와 같은 각도로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상승 추세대를 뽑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추세 단위. 다시 말하면 그리고 앞고점 저항이 있어요. 앞고점 저항은 330에서 33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나왔죠.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의거 주추세 중심선은 돌파가 된 후 지금은 완벽한 지지의 역할이며 그 주추세 중심선은 정수는 290이지만 300을 지나간다. 상승으로의 목표치는 앞전 고점의 330에서 333자리는 있으나 추세대 목표치상으로는 340 정도가 열려있다. 그리고 그 위가 355도 열려있다. 그러나 열려있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무조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등락 혼조를 주면서 그쪽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단기적인 저항은 325에서 327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325에서 327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331에서 333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340 플러스 마이너스, 355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낮은 거 3개를 딱딱딱딱 골라내시면 돼요. 그게 위로다가의 목표치. 아래 단으로의 목표치는 일전에 횡보할 때 3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엄청나게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고 이종복이가 마켓텐에서 317에서 320을 단기 저항으로 봤던 그 자리, 그럼 317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랫단으로 가장 현실적인 것은 315에서 317이 지지의 역할이며 그걸 깼을 경우에 31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대혈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밀릴 때는 31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대혈전이 일어날 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이저의 포지션을 확인하는 거죠. 거기서 외국인들이 선물과 주식을 동시에 파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식은 가만히 있고 선물만 파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주식도 사고 선물을 사느냐에 따라 310을 깨서 300을 타치할 거냐, 333을 넘어서 340을 갈 거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의 지수는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한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는 목표치 완성 후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실패. 목표치 완성 후 지지 유지, 저항 돌파면 대세 올라가는 거죠. 거기를 이걸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주추세 중심선 설명이었고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여러 가지 선물의 지수대 있죠. 그 지수대들이 위로의 목표치와 아래로의 목표치가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메이저가 주식을 사느냐 선물을 파느냐 아니면 하면서 세 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씀드린 그것이 메이저 포지션이고, 주도 업종 순환매 이것은 2차 전지 펫배터리 아이고 두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광고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숨 좀 고르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시 27분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얘기 몇 개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2차 전지가 세게 날아가니까 포스코 홀딩스 40만 원 왔죠, 여러분?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도 가지만 40만 원이라는 단에 붙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주도주라고 하지 무엇을 주도주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포스코보다 먼저 지금 세게 날아가는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도 날짜를 보시면
2월 17일쯤일 거예요. 2월 17일쯤 정도, 2월 17일쯤 정도에 미스터 진단에서 이종복이가 4만 원 이상 4만 5천 원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날라갔죠. 그러면서 눌렸죠. 눌리고 다시 가죠. 포스코 홀딩스도 눌리고 다시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기본 50만 원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주도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 이거 보세요. 웰크론 한택 대박이죠, 여러분? 웰크론 한택에, 자, 지금 채팅창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초성이 이응인 5글자에 5,000원대 주식으로 얘기한 주식이 바로 웰크론 한택이고, 그 타이밍은 3월 첫째 주 타이밍이었습니다. 분명히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도 몇 번 얘기했고,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예전 같으면 5,000원대 추천해갖고 6,000원대로 올라갔으면 웬만하면 얘기 안 하지만 6,500원 넘어갈 걸로 본다고 하면서 5,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지지 삼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냥 하늘로 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초성으로 말씀드렸던 디귿자 초성에 6글자네요. 덕산 테코피아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6글자고 초성이 디귿인 그때 그 당시 18,000원짜리 주식도 눌리고 다시 갈 수 있어 보이는 거 정도는 나오죠. 그 다음에 웰크론 한택이 날아가기 전에 같이 얘기해 준 5글자 주식에 초성이 기억인 주식이고 그때 1,200원대 정도라고 얘기했었던 주식이 있을 겁니다. 잘 가겠죠, 여러분? 이런 종목은 돌아가면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엔캠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엔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엔캠은 지금 보다시피 요 8만원짜리에서 9만원짜리가 단기 저항이거든요. 근데 한번 눌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부터는 제가 여력이 되면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 원본을 갖고 올 겁니다. 근데 양식이 달라갖고 붙이기가 좀 어려운데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차 전지든 주도 섹터의 주식이 눌림목을 양호하게 받느냐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빠질 때 우르르르 우수수수수 빠지느냐, 아니면 일부 주식은 많이 빠지는데 일부 주식은 안 빠지느냐,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3월 24일쯤 금요일 날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이게 눌림목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눌림목을 주고 엄청난 거래를 실으면서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쫓아 들어가면 안 되고 보유자 영역이 돼야 되겠지만, 저 이거 그림판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N자형의 목표치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에 다시 올라가는 것은 이거하고 같이 갖다 놓으면 기본 9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식은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보유자 영역에 흔들릴 때, 그런 흔들림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해드린 눌림목 시, 조정 시,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날 때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빠질 때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게 ESC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아니 이종복 씨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왜 언급이 없지? 특징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SKI, 아이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가 아니고 SKI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 해가지고 8만 원 넘어간다라는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목표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렇게 하면 목표치가 이것도 9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요런 게 목표치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치를 주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 그게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목표치를 넘어가 버리면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일진모트리가 롯데모트리로 바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약하거든요. 이 주식은 왜 약한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41선을 뚫어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게 되면 이것도 8만 원대는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8만 원대 언저리까지 갔다, 그러면 눌리고 다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9만 원, 10만 원도
볼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거죠. 대신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원형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 원형으로 돌았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비리비리할 때 저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채팅창에 이종복 전문가님 숨 좀 쉬면서 하시오라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지금 숨 쉴 시간도 없다. 제가 좋아 보인다, 갈만하다, 이런 식으로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주식은 절대 추격 매수하거나 높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10개의 주식을 얘기하면 그런 주식이 2~3개 정도가 있고요. 요것은 좋다, 이런 게 순환매가 나온다, 이런 식의 단어를 쓸 때는 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 또 좋다로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필 받아가지고 이런 건 무조건 올라가죠,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필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VOD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데, 저는 최대한으로 자제는 하겠지만 그렇게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대신 방송에서 대놓고 막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 말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여러분. 좋아 보인다, 갈만하다가 가장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이 안 가면 말도 안 되죠 하면서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종복이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 종목들이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보통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8에서 15% 정도가 내가 얘기한 뒤에 올라갔다. 그러면 절반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추격 매수해서 물어보면 저는 상담 안 해줍니다. 절대 추격 매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10% 이상을 사지 마셔라. 10% 이상의 비중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켜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290을 깨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듣고 분명히 돈 버실 거예요. 이건 이종복 이름 쓰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35분이고 이게 몇 분짜리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워포인트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이어폰이 안 들리네요.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지금부터 몸풀기 끝났고, 자, 요게 이제 기본 샘플링인데,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아까 제가 근거 드렸던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금이 3개가 나갈 때 보시면 여기가 깨질 때가 완벽한 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깨질 때가.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게 있었으니까 가만있어 봐. 또 HTS로 한번 갈까요, 여러분? 요 차트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차트를 잘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제 이종복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토마토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요게 대세 이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요런 게 대세 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고, 가만있어봐. 아까 세빛이하고 성일이도 얘기 안 했군요. 자, 성일 하이텍하고 세빛캠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억나면 다 알려는 드려요, 여러분. 자, 이것을 제가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를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비슷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비슷하게 보이시죠? 대세 상투와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린 그림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중심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중심선이고 마지막 선이 이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다음번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탈된 저점, 전저점, 이탈된 저점, 된 고점. 여기가 다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안 나오네요. 그죠? 예.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걸 주식으로 보시고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차트가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졌을 때 이걸 딛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 올라가도 이 추세의 저항을 받아서 다시 밀릴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썼던 말이 있는데
역시 이 종목은 40분도 부족합니다. 40분도 부족하네요. 이것도 제 능력이에요, 여러분. 첫 시간이고 꽂혔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간 거거든요. 원래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했던 말이 이 PPT로 10장이 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죠? 자, 수원 밑에 오산인지 오산 위에 수원인지 여러분, 그죠? 이게 수원 밑에 오산인지 오산 위에 수원인지의 다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걸 우리가 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천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중천정형. 미국의 은행 문제로 신용 리스크와 환율 변수와 미국 시장의 불안함이 좀 불안하고 우리도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게 불안하고 그런 게 불안해서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런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불안해서 그렇지 종합의 흐름은 주도주와 종합의 흐름은 종합은 급락하기 싫어하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림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얘기하면 차트는 펀더멘탈과 함께해야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차트 분석을 하면 이건 무조건 상방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드린 거예요. 펀더멘탈을 무시한 차트 분석은 330을 깨면 급락하는 차트로 주식시장은 상방이 맞다. 차트만으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 요소와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그것을 너무 맹신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뭐를 봐라? 종목을 봐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빼면 안 되니까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대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냥 페이지 10개 다 보여주고 싶네. 이 종목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한번 성격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게 이거 방송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보세요. 진짜 엄청 많이 준비한 거 맞죠, 여러분? 이거 방송사고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직접 한 거니까. 자, 요겁니다, 여러분. 자, 주문!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매매의 키포인트 제1! 대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최고의 매수기회다. 지금 거의 대바닥 근처죠. 280대가 대바닥 근처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바닥으로 할 수는 없는데 대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최고의 매수기회. 그때 종합이 280대로 왔을 때 호재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미국 은행권 CEO들 나와서 2023년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주식 S&P 3000도 깨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식 팔으라고 했던 그 지점이 대바닥에서 악재만 나오는 시점이면 맞았죠, 여러분. 자, 큰 고점에서 나오는 호재는 최고의 매도 기회다. 지금 고점이 큰 고점입니까? 여기에 호재 있습니까? 아직 매도 아닌 거 맞죠? 자, 3. 큰 상승 후 쌍봉이나 3, 4년 고점은 상투의 징후며 큰 파동 완성 후 주추세 이탈은 완전한 상투다가 아까 선물을 뒤집었죠. 그게 이 3번입니다. 여기서는 대세상투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같은 주식이 불과 2, 3개월에 거의 100%씩 올라가는 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큰 상승 후 쌍봉이나 3, 4년 고점. 인버스가 그런 케이스인 거고 선물을 뒤집었을 때 기술적인 차트상 이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뒤집은 게 대세상투면 뭡니까? 바닥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펀더멘탈이 안 받쳐줍니다. 이게 받쳐줘야 돼요. 이게 받쳐줘야 되니까 이 종목의 마켓10 플러스 미스터 진단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주위에서 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 그거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제4 대바닥은 큰 하락 N자 이후에 만들어지고 큰 하락 후 박스권 조정은 대시세 바닥 따지기다. 이 바닥 따지기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펀더멘탈적으로 미국에서 신용권 문제가 발생돼서 장에 한 번 더 빠진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빠지면 그게 바닥에서 대바닥에서 나오는 뭐가 나온 겁니까, 여러분? 바닥권에서 나오는 뭐가 나온 거예요?
악재가 나온 거죠. 제1.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제4 매매의 키포인트 4가지 상으로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저점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주식시장이 큰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여기서 주식시장이 다시 나락으로 간다라는 생각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2차 전지를 못 산 사람들, 동부 하이텍을 못 산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방송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스. 이거 원래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낙서하고 가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채팅창을 안 보니까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지금 무슨 정신으로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20년 실전 경험으로 일단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만우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 만약에 이상하게 움직이면 만우절날 농담 한마디 했어요라고 할 사람이 아니죠, 이종복은. 눈빛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껴놨다가 다음번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여러분? 자, 실전기법 108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전기법 108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종복 화면 큐! 자, 실전기법 108 마인드 정립.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실전기법 108 마인드 제1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제2 강한 주식은 아름답고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제3 3% 수익보다 2%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하고 똑같죠? 자, 제1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에 의거 지금 최근 1분기 장은 최소한 주식시장의 대바닥 다지기 정도, 온통 악재만 나오고 호재는 하나도 없었고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날아가면서 종목들을 다 데려가면서 주도 업종의 순환매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은 주식 50여 조를 팔았지만 선물은 중립 상태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7조를 샀어요. 그러면서 포철 같은 주식이 날라다녔어요. 그러면 종목들이 된다라는 거 기본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매수가 맞아. 제1법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기준과 원칙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매수는 양봉 매수, 음봉 매도서부터 막 그런 여러 가지. 자, 매수는 지지 매수, 저항 매도 막 그런 얘기. 자, 매수는 눌림목 매수, 오버슈팅은 매도요, 언더슈팅은 매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매수의 요인들이 있죠.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점을 일정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 이 강한 주식은 아름답고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주도주를 하라. 여러분, 주도주가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면 코스모화학 같은 것도 25,000원에서 5만 원 간 것도 눌림목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권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런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날아가죠.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날아가는데 바닥에 있는 주식과 같은 동종 섹터의 펫배터리 관련주나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이 안 갈 리가 없죠. 그걸 왜 못 삽니까?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지 않고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라는 게 여러분들 몸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종복은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제3, 3% 수익보다 2%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라가 무슨 말이냐? 오버슈팅 한 거나 적산병 이상으로 올라간 거나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식들은 그냥 너나 가세요. 너는 갈 길 가세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소 하면서 저점권에 있는 주식이나 눌림목을 주는 주식이나 이런 주식, 아니면은 오늘 반도체가 날아가면 내일은 2차 전지가 갈 수 있어, 아니면 인공지능이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분할로 조금 매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위험합니까? 그냥 날아간다고 그냥 쫓아 들어가니까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자, 다시 실전기법 108 제1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4가지 한번 해보세요.
바로 채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1. 주추세 중심선 이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목표치 완성 후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실패. 아시겠어요? 제3 메이저 포지션, 제4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실전기법으로 갔다가 대세판단법으로 갔다가 이제 파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3차원을 넘나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더 정신 없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이 열리면 얼마나 정신없고 난리 브루스 추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올림픽 추천하기 전에 축구장에 가서 연습하는 거 아시죠? 주식을 잘 하시려면 집중. 아시겠어요? 내가라도 여러분들한테 해주겠습니다. 자, 이종복이가 얘기하면 집중, 어텐션. 아시겠죠, 여러분?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집중하는 겁니까? 지금 이종복이가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집중해야 됩니까? 이종복이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뭐예요? 장중에 외국인 수급, 장중에 주도주들이 우수수수수 쏟아지는 건 몇 종목, 반대편에 있는 주식은 날아가느냐,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2차 전지가 10%스름 할 때 반도체가 뻘거스름 하면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2차 전지 10%스름 할 때 반도체 뻘거스름 하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2차 전지 반도체가 프리끼리 할 때 로봇이 날아간다, 문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2차 전지 기본 3에서 5% 빠지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10%, 15% 빠지고 잘 나갔던 로봇 관련주 아침에는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상승폭 다 줄여갖고 밑으로 흘러내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동부 하이텍이 흔들리니까 다른 주식이 다 흔들리고 그런 걸 보시라는 거죠. 그런 게 세 섹터가 동시에 나오면 그럴 때는 현금을 높이셔야 됩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 중에는 그걸 못 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외우셔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실전기법 108,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108가지를 다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는 한 개씩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심하게.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개씩이면 108개를 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땀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기준과 원칙은 뭐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준. 매수는 어떻게 한다? 양봉 매수하든 지지 매수하든 눌림목 매수를 하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매도는 음봉 매도서부터 시작하는데 매도는 얘기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식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 단 8에서 15% 올라가면 절반 매도하고 거기서 슈팅 걸리면 갖고 있는 절반을 매도하면 처음에 1000주 들어갔다가 300주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2, 강한 주식은 아름답고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이게 뭐를 강조한다, 여러분? 이 뭐를 강조한다?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이건 뭐를 강조한다? 주도주를 강조한다. 주도주를 저점에서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주도 섹터에 있는 주식의 순환매를 노려라. 주도 섹터의 순환매를 노려라.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도 섹터의 순환매를 노려라.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주도주를 하라. 순환매를 노려라. 3% 수익보단 2% 리스크 관리. 주도 섹터의 주식들이 모조리 우수수수수수수 막 떨어진다. 그럴 때는 다른 주식도 밀립니다. 그럴 때는 살짝 현금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카트. 이게 실전기법 108입니다. 차트 안 넘어갔어요. 그죠, 여러분? 차트 안 넘어가고 여기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제가 배워야 산다 2007년도에 이토마토에 왔을 때 배워야 산다 할 때는 눈동자가 막 이렇게 초점도 없고 막 이렇게 이경규님 흉내낸 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신뢰감도 없고 저 뭐 좀 무슨 꿈 같은 놈 나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자존심 엄청 많이 상했거든요. 눈동자 하나 안 바뀌고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 구슬땀 흘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기준과 원칙 일정, 강한 주식 아름답다, 3% 수익보다 2% 리스크 관리, 주식장 대세 판단, 주추세 중심선,
다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나머지는 홈워크. 자, 옵션 필살까지 갈까요? 아니면 지금 3분 남았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한 사람, 나머지 부족한 건 내일 마켓 10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종복이었습니다.